우리가 마주하는 와인 한 잔. 그 속엔 단지 포도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햇살, 바람, 기다림, 그리고 정성이 함께 담겨 있죠. 하지만 그 한 잔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는 잘 알지 못하죠. 와인 한 잔에 담긴 여정, 포도에서 와인까지 그 아름다운 과정을 한 걸음씩 따라가 보려 합니다. 오늘은 1편에 이어서 와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은 포도 아래 깃든 기다림의 기술과도 같습니다. 와인은 수확, 압착, 발효, 숙성, 병입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수확의 과정입니다. 수확은 자연의 선물을 담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와인의 시작은 포도이고, 포도가 와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인은 포도의 품질이 70%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포도의 품질과 그 수확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포도 수확 시기의 결정 요인은 당도와 산도의 섬세한 균형입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요인이 바로 기후이죠. 이는 와인의 품질과 스타일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로 와인 메이커들은 수확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생리적 화학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당도와 산도의 균형입니다. 포도가 익어가면서 당도는 점점 올라가고 반대로 산도는 감소합니다. 이 둘의 이상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스윗 스팟을 찾는 것이 수확 시기 결정의 핵심입니다. 당도는 발효 과정에서 알코올로 전환될 당분의 함량을 의미합니다. 너무 높은 당도는 알코올 도수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발효 중 효모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당도가 낮으면 알코올 도수가 낮고 바디감이 부족한 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산도는 와인의 신선함과 수명을 좌우합니다. 산도가 너무 낮으면 와인이 평평하게 느껴지고 보관성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너무 높으면 날카롭고 마시기 힘든 와인이 됩니다. 기후는 이러한 화학적 변화에 결정적인 외부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일조량, 일교차, 강우량이 포도의 성숙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낮에는 충분한 햇빛이 당도를 높이고 밤에는 기온이 낮아져 산도가 유지되면서 이상적인 조건이 되죠. 하지만 수확 직전에 비가 내리면 포도가 수분을 흡수해 당도가 희석되거나 곰팡이 감염 위험이 커지기도 합니다. 화이트 와인은 상큼한 산미를 위해 비교적 이른 시점에 수확하고 레드 와인은 깊은 풍미를 위해 완숙에 가까운 시점까지 기다리게 되죠. 일부 고급 와인 생산자들은 수확을 손으로 직접 합니다. 포도알 하나하나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가장 좋은 상태의 열매만 골라내는 섬세한 작업이지요. 두 번째로 압착 과정입니다. 압착은 포도의 이야기를 꺼내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수확한 포도는 와이너리로 옮겨져 압착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포도 껍질, 씨, 과즙이 분리되며 본격적인 와인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와인의 색, 맛, 구조가 결정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화이트 와인은 포도 껍질을 바로 제거해 맑은 주스만 발효시키고 레드 와인은 껍질째와 함께 발효를 시켜 색과 탄닌을 끌어냅니다. 같은 포도로도 전혀 다른 와인을 만드는 비결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껍질을 벗고 드러난 과즙이 드디어 풍미의 첫 문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발효 과정입니다. 발효는 포도가 와인으로 변하는 마법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발효는 와인 제조의 심장입니다. 포도즙에 들어있는 당분이 효모의 작용으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과정이지요. 발효를 위해 자연 효모를 쓰는 곳도 있고 특정 향을 내기 위해 효모를 선택하여 넣기도 합니다. 자연 효모 사용은 전통 방식으로 테로아라고 불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조 과정입니다. 와인의 지역성과 독창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와이너리에서 선호되죠. 발효 초기엔 여러 종의 효모가 경쟁하면서 복합적인 아로마를 형성하며 마지막에는 발효력이 강한 효모가 주도권을 쥐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발효 실패 가능성과 품질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택 효모 사용은 대체로 수출 목적의 산업용 와인에 주로 사용되며 일정한 스타일을 요구하는 경우에 채택됩니다. 원하는 향을 강화하는 균주나 발효 속도 조절에 유리한 균주 등을 넣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 효모 사용 방식은 품질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효를 통해 와인의 향, 풍미,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발효 온도나 기간에 따라 와인의 스타일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보이지 않는 미세한 움직임 속에서 와인의 성격이 태어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발효를 마친 와인은 고요히 숙성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은 시간을 담아가며 깊어져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테인리스 탱크, 콘크리트 항아리, 오크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숙성됩니다. 스테인리스 탱크 숙성은 깔끔하고 신선한 맛이 특징이고, 콘크리트 항아리 숙성은 미세 산화를 통한 복합 풍미 형성에 적합합니다. 잘 알려진 오크통 숙성은 와인의 바닐라, 스파이스, 견과류 같은 풍미를 더해주죠. 와인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수년간 숙성되는 시간 동안 스스로를 정제합니다. 탄닌은 부드러워지고 향은 겹겹이 쌓이죠. 숙성은 기다림의 미학이자 와인에 깊이를 주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병에 담아 세상으로 내보내는 병입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소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안정된 상태로 병에 담기 위해 정제 및 필터링을 거치기도 하죠. 병에 담긴 와인은 이제 여러분의 식탁을 향해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날, 어떤 음식과 함께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설레는 순간이지요. 와인은 자연, 인간, 시간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결과물입니다. 다음에 와인을 마신다면 그 한 잔의 여정을 떠올려 보세요. 한 모금이 더 특별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취미설계소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